네, 이번엔 이제 맥관 부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요. 맥관 부종 어떤 건가 알아봅시다. 맥관 부종이라는 것은 눈두덩이, 입술, 얼굴, 모관, 손발, 생식기 등 피하 조직이나 점막하 조직이 붓는 거예요. 입술이 이렇게 붓고 여기가 이렇게 벼랑거리 툭 부어서 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두덩이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가서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모관이 붓는 거예요. 모관이 부으면요.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요.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전화를 해요. 나 지금 바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맥관 부종도 굉장히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응급처치해야 돼요.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 딱 가라앉습니다. 숨이 배란간에 딱 쉬어져요. 저 부종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나 맥관 부종을 한의학적인 치료를 보면 참 신기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맥관 부종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피부 하층부의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거나 또는 혈액이 혈관에서 빠져나와서 주위 조직에 고이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렵게 설명하는데요. 이게 왜 생기는 것은 한의학적인 원인을 보면 간단해요. 그런데 설명은 이렇게뿐이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맥관 부종의 특징은 피부 하층부에서 발생하고 경계가 불분명해요. 단단하고 가려움증보다는 통증이 동반돼요. 근데 가려움증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맥관 부종과 두드러기와 구별이 참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의학에서 볼 때 병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생겼느냐? 이게 어떠한 체질에 어떤 사람에 생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맥관 부종이 잘 생기는 부위는 눈 주위라고 그랬어요. 또 입술 주위. 이게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눈 주위에 생기는 것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입 주위는 뭐예요? 먹는 거에서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로 먹잖아요. 일로 먹지 않죠? 어떤 사람 일로 먹는 사람도 있긴 있어. 일로 먹잖아요. 먹는 것이 잘못되면 여기에 맥관 부종이 올 수가 있어요. 또 이것은 여성의 자궁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혈이 쌓여서 이쪽으로 또 붓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손이 붓는 경우, 그 다음에 혀는 이 심장과 연관되는데 심장은 화예요. 스트레스. 근데 어떤 사람, 코가 뾰족하고 눈꼬리가 동그랗고 웃기를 잘하는 사람, 울기를 잘하는 사람, 뿅 하면 삐져. 잘 삐지는 사람들 있죠. 남자도 잘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 보면 혀가 붓는다 이런 경우가 있고 입안이 붓거나 후두 목구멍 쪽으로 위장관 벽이 부으면은 복통설사를 막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복통을 없애주는 치료 또는 설사를 없애주는 치료가 아니라 맥관 부종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맥관 부종과 두드러기를 구별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두드러기 없이 맥관 부종만 발생하기도 하고요. 두드러기는 사지와 얼굴에 잘 생겨요. 호발이라는 건 잘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맥관 부종은 입술, 눈 주위, 생식기 등에 잘 생겨요. 상기도에 맥관 부종이 발생하면 기도 폐쇄로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죠. 목구멍이 부으면은 숨이 안 쉬어지니까 숨 조금 못 쉬어봐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실제로 저는 그런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피부병이라고 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이제 뭐 병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 환자가 20년 동안을 피부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도대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 소개로 왔어요. 왔는데 약을 끊으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어가지고 목이 부어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박선 숨이 안 쉬어져 이러는 거예요. 얼른 가서 주사 맞아라. 응급처치해라. 결국은 그분이 이제 치료가 됐습니다만 치료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약을 들다가 딱 끊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역시 맥관부종의 일종이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드러기는 주로 상부 진피에 국한해서 나타나는 부종이죠. 그래서 두드러기가 경기가 뚜렷하고 대부분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죠. 부종 주위로 홍반도 나타나기도 하고 누르면 하얀 그런 경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관부종은 피하 지방을 포함 피부 깊은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소적 부종 형태로 나타나고 가려움증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로 가려움증이 있는 맥관부종도 있습니다. 네. 맥관부종의 한의학적 원인은 풍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풍이라는 건 바람이잖아요. 열이라는 건 스트레스잖아요. 풍열에 의해서 오는 병들은 대개 얼굴 쪽으로 이 두부에 잘 나타나죠. 그래서 눈두덩이가 붓는다든지 입술이 붓는다든지 얼굴 후두가 붓는. 그다음에 풍습에 의해서 풍과 습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또 습열에 의해서 오는 것은 손발로 잘 나타나죠. 그다음에 간이나 심장의 열독에 의해서 생식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생식기는 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간이나 심장의 열독에 의해서 생식기가 나타나요. 심장에 열이 쌓이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생식기가 가려워요. 예, 간장에 열이 있어도 생식기가 가려운 경우가 있죠. 그러면 간장에 의해서 오는 것과 심장에 의해서 오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생긴 모습을 보고 구별하는 거예요. 간에 의한 것은 푸른색이라든지 피부가 푸르다든지 코가 길게 생겼고요. 심장에 의한 것은 얼굴이 붉다든지 코끝이 뾰족하다든지 눈이 동그랗다든지 이런 생긴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맥관부종도 바로 간이나 심장의 열독에 의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또 위열이나 담음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담음에서 생기는 것은 바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거나 위열이라는 것은 너무나 식사를 잘하는 거예요. 배고픔을 잘 못 참는 이런 사람들, 이런 것에 의해서 맥관부종이 생기기도 하죠. 먹는 거에 의해서 생긴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다음. 치료는 위경의 풍열을 흩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위경의 풍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얼굴병은 다 위병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여러 가지 가려움증이라든지 또는 붓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때는 서강승마탕 또는 승마유풍탕이에요. 여기 위경이 있는데도 이게 얼굴 쪽으로 나타납니다. 또 풍열은 얼굴 쪽으로 잘 나타나죠. 그래서 위경의 풍열이라고 그랬죠. 풍습이나 습열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서각탕 또는 당기점통탕. 이 당기점통탕은 대개 다리 쪽으로 이런 증상들이 잘 나타나고 서각탕은 손 쪽으로 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화나 열독을 치료하는데 특히 소감패독사는 간장의 열독이에요. 이게 소감패독사는 대개 생식기가 가렵거나 패이거나 이럴 때 쓰는 거죠. 도적사는 심장에 관한 거예요. 요 이열탕은 방광이열의 소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방광과 소장과 관련된 그런 화나 열독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맥관부종이 나타난 것이죠. 허화가 생기면 또 맥관부종이 생길 수가 있는데 허화라는 것은 몸이 허약해졌을 때, 산후에 허약해졌을 때 또는 나이가 들어서 몸이 허약해졌을 때, 갱년기 장애로서 허약해졌을 때는 이제 소요산이나 감미소요산 같은 것으로 써서 맥관부종을 치료합니다. 출산 후에 허화에 의해서 맥관부종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따 그 치료 사례 중에서도 산후에 대한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요. 위열을 끄거나 담음을 치료해서 맥관부종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는데 화담청화탕, 백호탕, 이진탕, 인삼, 양위탕 같은 것이 있습니다.